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자 재밌습니까? 네. 제 1강의 두 번째 공부 방법 뭐라 했습니까? 재미있는 한자 학습. 한자를 뗐다가 붙였다가 분해 조립이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 전개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합니다. 자, 여러분 한일자죠, 한일자. 한일자는 지 혼자 쓰면 한일이고 어떤 글자하고 붙으면 어떤 글자 위로 가면 하늘, 밑으로 가면 땅이 됩니다. 어떤 글자 위로 가면 뭐라고 한일이? 하늘. 밑으로 가면 땅. 자, 밑으로 왔습니다. 밑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이건 서 있는 모양이죠. 세울 곤자이기도 하고 또 위에서 쭉 뚫은다는 의미에서 뚫을 곤자이기도 합니다. 한번 세울권, 뚫을권 두 개 연속해서 이거 보면서 해봅니다. 시작. 세울권, 뚫을권. 한 번만 더. 세울권, 뚫을권. 자, 땅에 세워 있습니다. 서 있단 말이죠. 자, 머리 부분들이 설명했죠. 머리 부분, 즉 머리를 이렇게 들고 땅에 서 있어요. 설립자이죠. 설립자. 설립자라는 건 다 아는데 세울립자도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건립한다 할 때는 세울립이에요. 건립할 때. 자, 그러니까 설립만 하지 말고 세울립까지 같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뭔 자죠? 밭전자이죠. 이것은 흙토자예요. 밭과 흙이 있어. 어디입니까? 마을입니다. 물론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마을이 외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밭전도 모르고 흙토도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자를 아예 모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마을 리자죠. 자, 설립자죠. 그 밑에 이제 마을 리자를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서서 있습니다. 어디에? 마을 입구에서 서서 노는 아이 동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 동자입니다. 아이 동자.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겠죠. 순서적으로 이렇게 아이 동자를 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아이 동자를 썼는데 아이 동자만 가지고 공부 끝내버리지 않겠죠. 앞에다가 이렇게 마음심을 넣어봅니다. 마음심이죠. 이게 어떤 글자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마음심. 근데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이건 작을 소고요. 이것은 적을 소, 젊을 소고 그냥 내리면 밟을 달자가 됩니다. 이건 묶어줘야 됩니다. 해봅니다. 작을 소, 적을 소, 젊을 소. 적을 소, 젊은 소를 빠른 속도로 해봅시다. 적을 소, 젊은 소. 요거 그냥 내려 땅에 밟는 모습입니다. 밟는 모습. 밟을 달. 이거하고 요거 헷갈리지 마. 마음심은 그대로 내립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내리고 가까이 이렇게 되게 마음심자를 왼쪽에 쓸 때 있습니다. 근데 마음심자를 어떤 글자 밑에 쓸 때는 그냥 이 마음심 이렇게 써도 되지만 가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음심, 이것도 마음심, 이것도 마음심이겠죠. 왼쪽 이렇게 씁니다. 자, 아이가 아이 동자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워합니다. 누구를?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를. 자, 마음속으로 누가? 아이가 누구를? 부모를. 뭐 한다고? 그리워할 동. 이게 동자니까 이거 영향을 받았을 때 이것도 이제 동자가 된 거죠. 이미 여러분 발음자 원리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니다. 이쪽으로 와서. 자, 이게 뭔 자라고요? 아이 동자 앞에다가 눈목자를 넣어봅니다. 눈목자. 그러면 이제 이 동자가 있기 때문에 동자의 영향을 받아서 음은 나올 것이고 눈하고 관계된 동자가 되겠죠. 어떤 동자가 있을까요? 눈동자 동. 눈동자 동이네. 동공. 눈동자 동이네. 자, 그 다음에 아이 동자 있고 여기다가 손수자를 넣어봅니다. 손수자를. 그러면 아이 동자가 있어서 지금 음이 뭐가 됐어요? 두 개는? 동이 됐는데 이것은 당이 됩니다. 당이. 아이가 손수자 손으로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흙을 치고 돌을 치고 이렇게 놀죠. 공기하고 논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손으로 흙을 치면 논다. 칠당이 됩니다. 칠당. 당구할 때 당자. 자가당착 할 때 당자죠. 자, 해봅니다. 이게 뭐? 요것만 있으면 아이동. 이것은? 요건? 칠당. 끝나버렸네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가볍게. 자, 여러분 아까 이 다룰자가 어떤 글자 왼쪽이나 밑에 가면 뭐라고요? 밝음이나 기간. 왼쪽이나 밑에 가면 억지로 틀리신 거예요. 지금 억지로 얼굴 쓰여 있습니다. 왼쪽이나 밑에 가면 몸. 오른쪽 가면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몸에서 힘이 돼주는 뼈. 갈빗대, 늑골. 갈빗대 륵자가 되어 있습니다. 늑골, 늑막염 아시죠? 몸에 힘이 돼주는 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갈빗대 륵자를 쓰고 그 위에 대죽자가 있으면요. 몸에 힘이 돼주는 뼈는 갈빗대 륵자입니다. 몸에 힘을 줄 때
대나무처럼 울퉁불퉁 솟아나는 것은 뭐? 힘줄. 힘을 줄 때 힘줄 근. 힘줄 근이죠. 아 물론 쓸 때는 대나무 죽부터 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힘줄 근자. 바로 외우시죠. 바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은 재미있는 한자 학습. 제가 3가지 방법으로 공부한다 그런 것 중에 2번째 공부 방법. 한자를 뗐다 붙였다. 분해 조립하면서 말을 만들어. 즉 이야기 전개. 스토리텔링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 기억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 써버립니다. 말로. 자, 그 다음을 봅니다. 그 다음을. 자, 여러분, 이건 아들 자랑은 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아들 자인데, 이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쓰는 것은 뭔지 아세요? 외로울 혈자입니다. 외로울 혈자. 외로울 혈자. 혈혈단신. 근데 외로울 혈자의 부수가 뭘까요? 아들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 외로울 혈자의 부수는 왜? 누가 외로워? 아들이 외로우니까. 외로울 혈자에서 외롭다를 나타내는 건 뭔자 때문에? 아들 자태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부수가 된다고. 한자 속에서 뜻을 나타내 주는 게 부수이기 때문에. 부수 또는 부수자. 자, 이렇게 반드시 쓰면 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외로울 혈자다. 외로울 혈. 자, 그러면 아들 자자 이제 쉬운 거 한번 해요. 아들 자자 2개 있으면 뭐예요? 쌍둥이 자자면 쌍둥이 자자. 쌍둥이 자자 실제 씁니다. 쌍둥이 자자. 자, 그러면 아들 자자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부모가 아들한테 말할 때 대충 해요? 자세히 해줘요? 그 자세할 자자. 아들 자자가 있으면 대부분 아들 자는 뜻을 나타내주는 부수인데 이럴 때는 아들 자가 의미의 부수예요. 음이 되죠. 간혹 그렇다고 간혹. 그러니까 한자 속에서 항상 뜻만 나타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뜻과 음을 적절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주로 뜻 또는 주로 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글자가 많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글자들을 뭐라 그런다고? 해봐. 조각 글자. 또는 이제 부 나눌 부자 써서 부라고도 합니다. 부. 그중에 뜻을 나타내 주는 게 부수라 이 말이에요. 음을 나타내 준 게 발음자고 뜻을 나타내 준 것을 부수 또는 부수자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쌍둥이 자. 요것은 자세할 자.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들 자자 매지 이런 것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실제 쓰잖아요. 자세할 자자. 자세하다 할 때. 자세하다. 이렇게 쓰죠? 네. 자, 아들 자자 설명합니다. 아들 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들 자자.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실사죠. 실을 끝이죠, 지금. 실 중에 끝이죠, 얘가. 실끝 개자야. 실끝 개. 근데 실끝 개자인데 실끝이 이렇게 실끝이 쭉 이렇게 연결돼 있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실끝 개자인데 혈통이기도 하죠. 실끝처럼 돼 있으니까. 혈통이 실끝처럼 돼 있으니까 혈통 개자이기도 해. 네, 혈통이 실끝처럼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봐. 실끝개 또는 혈통개. 야, 그럼 혈통개, 실끝개 2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만 알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공부하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 외국인 대상 한국어, 뭐 한국사라든지 이런 인문학까지도 뿌리를 뽑습니다. 그거 재밌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기다 아들 자를 넣어. 자, 근데 뭐야? 혈통으로 쭉 연결돼 있는데 마지막 아들은 뭐야? 아들은 혈통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혈통으로 연결돼 있는데 마지막 아들은 뭐냐고? 손자, 그게 손자 아닙니까? 손자 아니에요? 손자손. 자, 아들 자를 쓰고 혈통계, 실끝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자, 손자손. 손자가 처음에는 거만했어. 근데 시험시험 이게 시험시험 갈 착자입니다. 시험시험 갈 착자. 착받침 하지 말아요. 이런 거 이제 이거 마늘 못자 하지 마. 나사자. 마늘 못 하지 말고 시험시험 갈 착자인데 이거 착받침 하지 말고 음진 몇 자인데 이걸 뭐라고? 간머리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간머리야? 음진 면이지. 예? 그다음에 이것은 덮을맥인데 민간머리. 하여튼 그 희한하게 공부한 분들 많아요. 민간머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해봐. 덮을mek. 음진면 지붕 모양이잖아. 나사. 이게 마늘 쪽 모양이라 해서 마늘모래도. 해봐. 나사. 시험시험 갈착. 이건 속도를 나타내면 속도.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속도. 자, 손자가 처음에 거만했는데 시험시험 가다가 겸손해져 버렸어. 겸손할 손자네. 겸손할 손자. 그럼 손자 손을 알면 겸손할 손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 더 해버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 잠시 지우겠습니다. 잠시 지웁니다. 예. 자, 계속해서 합니다. 자, 손자 손에 책받침이래. 시험시험 갈 착자 있는 게 뭐라고요? 겸손할 손자. 그것까지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실사 했죠? 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요게 해봐. 뒤저울치.
뒤쳐져 온다고. 뒤쳐져 온다고. 해봐. 뒤져 옳지.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천천히 걸을 쇠. 천천히 걸을 세. 근데 이 같은 뜻입니다. 천천히 걸으니까 뒤쳐져 오지. 맞죠? 의미는 같아요. 근데 모양은 좀 틀리죠. 쭉 나온 게 천천히 걸을 쇠고 이렇게 좀 덜 나오고 한 게 해봐. 뒤져 옳지. 해봐. 따라해봐. 뒤져 옳지. 뒤져 옳지. 또는 뒤에 옳지도 돼. 뒤에 옳지. 뒤쳐져 온다. 자, 뒤져 옳지. 천천히 걸을 새. 그런데 여기 여름 하자 같은 거 쓸 때는 천천히 걸을 새예요. 여름에는 천천히 걷잖아요. 예? 더우니까. 더우니까.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위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요게 생략됐지. 머리를 이렇게 못 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천천히 걸은 때가 언제야? 그래 여름 하자 아닙니까? 여름 하자. 그때는 천천히 셋자고. 그다음 겨울 통짜 할 때는 뒤져옵니다. 겨울 자 이게 물수자입니다. 물수가 왼쪽에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물수를 지붕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진 모양으로 바뀌어. 해봐. 물수. 어떤 글자 왼쪽에 쓸 때는 이렇게 바뀌어. 삼수 하지 말아요. 물수. 근데 추워. 그럼 하나가 얼어버려. 하나가. 그럼 두 개만 남아. 그게 얼음빙자네. 얼음빙자. 자 이게 뭐라고? 물수. 요건 얼음빙. 하나 얼어버렸으니까. 얼음빙. 원래 얼음빙은 물수에 얼음을 나타내는 이게 얼음빙자인데 이게 물수고 다른 거 붙을 때는 이렇게 많이 붙는다 이 말이죠. 얼음빙은 이거고 물수는 이거고 왼쪽에 있을 때 아시죠? 자 그런데 자 뒤쳐져 오는 때고 얼음이 오는 때는 언제예요? 겨울동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얼음빙도 알았고 뒤져 옳지도 알았고 그런 때는 겨울동도 알았고 머리혈 알았고 천천히 걸을 새 알았고 여름하 알았고 구별하고 같은 의미는 같아요. 뒤져 옳지자하고 천천히 걸을 새자하고 자 그럼 요거 다시 요리 옵니다. 이게 뭔자라고요? 실사에 겨울 동자가 있어. 실사기 하는 것을 언제? 겨울에는 마칩니다. 마칠. 옛날 같은 경우 농사 짓는 것도 겨울에는 안 했고 실자기도 좀 덜하고 그래서 마칠 종자가 됩니다. 마칠 종자가.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또 실사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까요? 또 우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또 우자만 알지 말고 오른손 우자라는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자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 그런다고? 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 빠른 속도로 시작. 또 오른손 한 번만 더. 또 오른손으로. 또 오른손 우자.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이제 다른 사람도 안다고 치고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걸 봐봐. 이렇게 볼 때 요것도 또입니다. 요것도 또예요. 요것도 또예요. 요것도 또 해봐. 또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냥 요거 뭐 요거 이것도 또 해봐. 또는 오른손 우. 이거만 알면 안 돼. 이거 오른손 우자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나머지 또 다 비슷하게 생긴 걸 알아야 돼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를 몇 번 엮어? 네 번. 엮을 쳤죠. 또 했네. 엮을 철. 그럼 영어로 스펠링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 철자. 그 철자. 엮을 철자. 여러분이 다 하네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방향만 제시하고. 엮을 철자죠. 그다음 무슨 분철한다, 합철한다, 뭐 엮은다, 척을 철할 때 그 철자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뭔자라고 했어요? 날개 우자죠. 날개 우자 있으면 어떤 뜻이 든다고요? 연습 또 날개짓이 아름답다. 연습 아름답다 딱 나와야 된다 그죠? 날개우가 있으면. 자 이렇게 딱 되면 이건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요. 병아리라든지 새 새끼가 딱 태어나면 그 날개짓 하려고 파닥파닥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익힐 습자야. 병아리는 새 새끼 제일 먼저 태어나면 날개짓 연습하잖아요. 그게 익힐 습자인데 잘 그렇게 뭐 말하면 되겠지만 연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 날개짓을 날개가 흰백자 하얗게 되도록 연습한다. 날개가 하얗게 되도록 연습해봐. 하도 많이 연습해서. 그 연습할 습자 익힐 습자다 이거지. 익힐 습자. 중국 간체자는 요것만 써요. 요것만. 네.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모양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네. 아시겠죠? 자, 근데 요거 나오면 요로 올라가 봅니다. 요거 보면 이것은 아직 펼치지 않은 날개 우자고요. 펼치고 날아갈 때는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요 양옆인데 날아갈 때 위 아래로 바뀌어 이렇게. 예? 자, 날아갑니다. 이건 날아가지 않는 날개고 날아갑니다. 말하자면 모양이 그렇죠? 자, 이게 새 대가리입니다. 새 몸통이에요. 새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날비자입니다. 날비자. 중국 간체자에서는 요것만 가지고 쓰죠. 날비자는. 익힐 습자는
익힐 습자는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쓰고 날빗자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쓰고 아시겠어요? 네. 한자를 알아 지금 중국어 간체자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자 간체자 따로 하는 시간이 있고 중국어 시간 그다음에 일본어 시간, 영어 시간, 외국인 대상 한국어 시간, 한국사 시간 각각 있지만 유튜브라든지 우리 다 교재들이 있지만 지금은 한자만 하는 시간이지만 참고로 재밌으니까 이런 거 정도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뭔자라고? 날비. 이건 날개 펼친 모양이고 요것은 머리. 요거 머리, 몸통. 그렇지. 쉽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왼쪽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이 왜 왼쪽이 있어요? 뭐예요? 몸. 자, 그다음에 요거 봅니다. 자, 이게 뭔지 알까요?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몸 기자입니다. 구부리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더 구부려. 이미 여기까지 구부렸다. 이미 이자 또는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기자. 다 구부려. 그러니까 다 구부려. 다 구부러져 버리니까 이제 이 뱀사가 되네. 뱀사가 되네. 그다음에 뱀사인데 이게 뱀꼬리네. 뱀꼬리 파자네. 뱀꼬리 파자. 뱀꼬리 파자. 자, 뭐? 몸기, 몸기. 이미기, 이미기. 뱀사, 예, 이미. 이미기, 예, 예. 자, 요거. 뱀사, 뱀꼬리파. 그렇습니다. 그냥 꼬리파도 돼요. 뱀꼬리파. 원래 이제 뱀꼬리파자인데 그냥 뱀파라고도 합니다. 뱀파. 해봐. 뱀파. 뱀파. 정확하게 뱀꼬리파. 뱀꼬리파. 어떤 분은 그냥 꼬리파 하는 분도 계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붙여있다가 붙여. 자, 뭘 먹었어? 뱀을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 뱀을 먹고 몸이 어떻게 됐냐고? 살쪘어. 살찔 빗자입니다. 그렇다고 뱀 먹지 말고. 예? 그렇다고 뱀 먹지 마시고요. 말을 하자면 그렇다고. 저 사람 뱀 꼬리 먹고 뱀 먹고 살찐다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꽃을 잡지 마시고요. 자, 살찔 비. 어떤 단어가 있어요? 비만. 자, 계속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받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몸이 있네. 어떤 글자 왼쪽에 밑에 다로를 뭐라고? 몸. 그래서 다로를 그냥 다로를 안 하고 앞에다가 몸을 나타내는 고기 육다리를 써서 육다로를 합니다. 자, 밑에 있으니까 몸이네. 몸에서 밭 역할을 한 게 밭 역할을 해. 이것저것 음식이 밭에는 여러분 콩도 있고 팥도 있고 수수도 있고 옥수수도 있죠.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몸에서 밭처럼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오는데 어디요? 위, 위잖아요. 위. 그래서 우리가 밥통 위자입니다. 해봐. 위. 위.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우리 한자가 아니지. 어떻게 한다고? 앞에 말씀 한자 넣어봐야 다. 그러면 이것이 있으니까 뭐 음은 위인데 말하는 거하고 관계된 이자니까 위자니까 해봐. 이를 위. 이른다고 말을 한다고 해봐. 말할 위. 이를 위.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소위. 소위 이른바. 이른바 이렇게 말하는 걸 한자로 뭐라 그래? 소위라 그러죠. 소자 바 소자를 쓰지요. 소위. 대위 중위소위 군대 계급이 아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딱 봐봐봐. 딱 보면 딱 앉아 있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요리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요리 보고 있어. 서로 등지고 있어요. 딱 그래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등지고 앉아 있어. 그러면 반대로 앉아 있다 해서 북쪽이라고 나타나. 그래서 한자에서는 그걸 북으로 합니다. 해봐. 북녘북. 북녘북. 북녘북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붙었어 지금? 몸에서 북쪽에 해당되는 곳은 등, 배예요, 등이에요. 등. 그렇지. 딱 보면 등 배자죠. 등 배자. 등 배자죠. 어떤 단어가 있어요? 등 배자 이용한 단어 하나만 생각. 배서. 배반 좋습니다. 그다음에 믿음을 저버린 거 뭐예요? 배신. 이제 고려할 때 이 배자를 쓰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어떤 한자가 있으면 한두 가지 단어 정도 대표를 알고 계시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제 이게 코라 그래요. 코. 이거 뭐라고요? 코입니다. 코. 그냥 코라고 해요. 코. 요 모양 그대로 본따서 글자를 쓰니까 이렇게 되네. 해봐. 스스로 자. 스스로 자자는 지 혼자 쓰면 스스로 자야 그냥 자연할 때 자. 뭐 모양 번따서? 코의 모양을 번딴 이게 뭔 자라고? 스스로 자자. 지 혼자 쓸 때는 스스로 자자인데 다른 거하고 붙으면 코의 모양에서 번땄기 때문에 코가 돼. 코. 스스로 자자가 다른 거 붙으면 뭐가 된다고? 코. 얼마나 좋아. 그럼 붙어봐. 걔 견자하고. 그럼 뭔 코야? 개코. 걔가 코로 뭐해? 냄새 치자. 냄새 치자. 이보다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딱 그냥 말하고 따라하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하세요.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냄새, 냄새치.
냄새 맡을 취자가 아니고 해봐. 냄새 취. 냄새 취. 여러분 냄새 맡을 취하고 냄새 취하고 달라요. 냄새 맡을 취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잖아요. 냄새 취는 명사. 요건 명사예요, 명사. 자, 여러분 냄새 맡다 했으니까 이제 냄새 맡다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입구자를 딱 넣으면 돼. 걔가 코죠. 코로 냄새 맡다 해서 냄새 취자인데 입으로도 맡아. 입으로는 안 맡은데 실제로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냄새를 더 잘 맡을 거 아니에요. 이게 냄새 맡을 후 냄새 맡을 후. 예. 억지로 틀렸죠. 자, 입구자가 있고 코에 해당된 스스 자자가 있고 걔 괜찮아요. 걔가 코로 냄새 맡은 요거만 하면 냄새 취. 요것은 냄새 맡을 후. 요것은 동사. 요것은 명사. 그렇죠. 다르죠. 여러분 한자 뜻이 반드시 명사고 반드시 동사 그러잖아.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명사도 있고요. 그걸 정확히 해야 된다고. 정확히. 냄새 맡을 후 어떤 단어가 있어요? 후각. 후각. 여러분 참고로 개가 후각이 사람보다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만배. 10,000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자, 여러분 계속 달려가니까 조금 이제 졸리려 그러죠? 잠시 쉽니다. 잠시 쉽니다. 자, 1-4강에서 뵙도록 할게요.